여러분 아시죠? 저도 여러 번 얘기를 했습니다. 이발관에 갑니다. 이발관에 김만배가 거기에 출입기자였으니까 머니투데이 출입기자였으니까 그런 구조를 다 아는 것이죠. 들어갈 때 뭐라고 쓰면은 된다. 전 출입기자 뭐 이렇게 이제 썼겠죠. 그러면 예 들어가세요. 그러면 이제 이 이발소에 군의 이발소에 가는 척하고 그 엘리베이터 타고 권순일한테 쪼로로 올라가는데 무려 8번을 했다. 그러니까 서초동 이발사가 권순일이라는 얘기입니다. 서초동 이발사가. 예. 권순일은 대법관이 아니고 서초동 이발사였다 하는 얘기죠. 대법서 이재명 판결 2개가 뒤집혔다. 예, 정말 세상에 이 대법관, 대한민국 대법관이 참 이토록 엉망진창인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 대법관이라는 얘기는 대한민국의 최고의 영예스러운 자리 아닙니까? 누가 대법관이 됐다라고 하면 정말 참 대단하다. 판사 되기도 쉽지 않은데 그중에서 선택을 받아서 대법관까지 올라갔다라는 얘기는 우리가 그 자체로서 이렇게 경의를 표하는 그런 건데요. 이 대한민국 대법관이 로비에 말려가지고 5억, 15억 뭐 이런 거에 말려가지고 그냥 판결을 뒤집어버리는 이런 얘기가 지금 우리는 이 시대에 같이 동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지금은 아직까지는 이게 최종 판결이 안 나와서 의혹이란 말을 붙여야 되지만 로비스트는 김만배 그 로비에 휘말려서 지금 얘기가 나오는 게 권순일. 이게 대한민국 대법관이라는 영예스러운 자리를 정말로 땅에 그런 아주 휘둘려 내팽개치게 만든 이 사람이죠. 뭐 아직까지는 의혹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상황에서 이재명 판결 2개가 대법원에서 다 뒤집었다고 말을 하더라. 누가? 김만배가 얘기하더라 하는 얘기입니다. 글쎄요, 참, 아주 놀라울 노자지요. 놀라울 노자입니다. 정말로. 이게 누가 얘기를 했을까요? 한번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워낙 민감한 내용이니까 이거는 기사로서 여러분들과 보완을 해드리는 게 낫겠습니다. 남욱이 2021년에 진술한 것을 검찰이 지금 확보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선거법 위반 사건을 권순일 대법관에게, 여기 이제 권순일이라는 세 글자가 딱 나옵니다. 권순일 대법관에 부탁해서 해결했다고 말했다. 이거는 뭐 여러분들 충분히 아시죠? 제가 이 시간에도 여러 번 그 얘기를 해 드렸습니다. 여러 번 얘기를 해 드렸기 때문에 참 저는 이 사건을 보면서 이 대법관이라는 사람이 저렇게 정말 엉터리 같은 엉망진창 뭐 쓰레기라는 말까지 제가 하고 싶은 그런 심정입니다만은 이 대법관에 물러나 가지고 화천대유 거기에 고문으로 들어갔지 않습니까? 물론 직업 선택의 자유가 있다 손 치더라도 자기 후배 판사라든가 후배를 생각하면은 저렇게 돈에 휘둘려 가지고 그런데 고문을 아주 선뜻 가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요. 제가 권순이라면은 전혀 저런 유혹에 빠지지 않을 것 같은데 대법관까지 한 그 자가 저런 그 화천대유 이른바 부동산 까딱 잘못하면은 아주 골로 갈 수 있는 이른바 기획부동산 대장동 개발 이런 거에 대해서 선뜻 그래 알았어 고문 맡겨줄게 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권순일 바로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 하나가 어떻습니까? 하나가 바로 김만배가 뒤집었다라고 하는 그 중에 하나가 이재명이 경기도지사 시절에 TV토론 지사를 되기 위한 이제 후보 경선 때 후보 토론에서 자기 형과 형수에 관련된 얘기를 허위 사실을 유포를 하지 않았습니까? 허위 사실. 그것이 1심에서도 유죄고 2심에서도 유죄가 된 것이죠. 관련된 내용을 저건 보겠습니다. 바로 중간쯤에 나오죠. 이재명 선거법 위반 사건을 대법원에서 권순일에게 부탁해 2심을 뒤집었다고 김만배가 얘기를 하더라라고 남욱이 진술을 한 것입니다. 구체적인 이야기는 안 했고 권순일에게 부탁해서 뒤집었다고 얘기를 했다. 바로 권순이라는 얘기는 자기가 똑바로 들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2018년부터 권순일 이야기를 조금씩 하기 시작했는데 2019년 이후부터 권순일에게 50억 원을 줘야 한다는 말을 하기 시작했다 하는 얘기를 했고요. 예, 대장동 사업에서 김만배의 가장 큰 공로가 바로 1공단 개발 사업 시행사가 공원화에 반대하면서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에게 행정소송을 제기를 했는데 그 결과도 대법원에서 뒤집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1심과 2심에서는 다 이재명에게 유죄 판결을 냈는데 대법원에서 권순을 비롯해서 대법관 두세 명이 이것을 완전히 이재명을 살리는 이재명 일병 구하기죠. 말하자면 이재명 일병 구하기로 해서 권순일 등이 앞장섰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게 세상에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1심, 2심에서는 이재명을 두 건 다 유죄로 인정을 했는데 대법원에서 다 뒤집혔다. 이재명을 다 살려줬다 하는 얘기입니다. 예, 주연이 바로 김만배와 권순일을 비롯해서 또 한두 명의 대법관이 더 이제 나오게 되는 것이죠. 예, 이거는 정말 있을 수가 없는 내용이죠. 있을 수가. 예, 정말 대법관의 또는 대법원의 이거는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하고요. 지금 대법원장 김명수는 그렇습니다. 예, 이 문재인 정권에 들어와서 대법원장을 임명을 할 때부터 얘기가 많았죠. 바로 직전에 춘천지법원장이었습니다. 근데 춘천지법원장이 대법원장을 맡으려면은 무려 5단계, 6단계가 뛰어 올라가야 대법원장이 되는데 그 춘천지법원장 김명수를 바로 대법원장으로 그냥 끌어올린 것이죠. 왜? 우리 편이니까, 같은 편이니까, 문재인 내 말을 잘 들을 것 같으니까, 예, 그렇게 된 겁니다. 그때 얼마나 말들이 많았습니까? 네, 또 그 김명수는, 또 저런 이 세력들은 이런 선전과 선동, 쇼잉에 굉장히 강하지 않습니까? 예, 춘천에서부터, 예, 버스 타고 지하철을 타고, 이런 서초동에 딱 나타났다 하는 거를 또 사진을 찍어가지고, 예, 관용차도 분명히 있을 텐데, 관용차를 물리고, 예, 춘천에서 버스 타고 지하철을 타고 서초동 예, 대법원에 딱 등장을 하는 김명수 기억나시죠, 여러분들? 예, 뭐 괴벨수의 후예들이라고 할까요? 예, 선전선동에 뭐 아주 지나치게 그런 거에는 아주 선수들입니다. 예, 김만배와 권순일 주연의 이재명 일병 구하기가 성공을 해서 이재명이 살아남은 것이죠. 만약에 대법관 권순일 등이 그때 이렇게 나서지 않고 그대로 대법원에서 2심과 똑같은 판결을 내리면 어떻습니까? 이재명은 경기도지사를 바로 그 즉시 도지사에서 탈락, 낙마를 하게 되고요. 그 당시에 국고로 지원됐던 선거 공영제로 지원이 됐던 200몇 억인가요? 300몇 억인가요? 그것을 다 이재명이 개인이 토해내야 됩니다. 물어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재명은 경기도 지사에서도 쫓겨나야 되고 돈도 뭐 200억이나 뭐 글쎄 어디 숨겨놓은 돈은 뭐 당연히 더 있겠죠. 고스란히 토해내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재명의 정치 생명은 그 판결로 끝난 상황인데 대법원에서 그게 뒤집혔기 때문에 기사회생을 하고 민주당의 대선 후보까지 올라간 거 아닙니까? 예. 물론 뭐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합니다. 이재명이 대선 후보가 됐기 때문에 윤석열이 대통령이 됐다라는 시각도 가능하죠. 만약에 이재명이 아니라 이낙연이 됐으면은 아슬아슬하게 이낙연이 이겼을 것이다. 지금 현재 청와대 주인공은 이낙연이었을 것이다 하는 얘기도 가정법이지만 그것도 설득력은 있는 것입니다. 워낙 파렴치 전과 사범이고 대장동, 백현동 이런 데 깊숙이 관여를 했기 때문에 27만 표가 이쪽에 할 걸 이쪽으로 윤석열 쪽으로 왔기 때문에 윤 대통령이 당선된다라는 것은 충분히 사후지만 그런 가정법으로 결론이 되는 것이죠. 예, 저는 사실 이 대법원장 김명수라든가 대법관 권순일 얘기를 할 때마다 아주 무척 속이 많이 상합니다. 저런 사람들도 대법원장, 대법관으로 쭉쭉쭉쭉 올라가는 그런 그 사법체계 이거는 인정을 할 수가 없다 하는 얘기입니다. 예, 한번 더 볼까요? 이재명 재판 전후에 김만배가 대법관에 있는 서초동에 있는 대법원의 대법관실 권순일 방에 무려 8번을 방문을 했다. 8번 방문할 때 들어갈 때 다 씁니다. 어딜 가십니까? 라고 할 때 김만배가 쓴 게 여러분 아시죠? 저도 여러 번 얘기를 했습니다. 이발관에 갑니다. 이발관에
김만배가 거기에 출입 기자였으니까 머니투데이 출입 기자였으니까 그런 구조를 다 아는 것이죠. 들어갈 때 뭐라고 쓰면은 된다. 전 출입 기자 뭐 이렇게 이제 썼겠죠. 그러면 예 들어가세요. 그러면 이제 이 이발소에 군내 이발소에 가는 척하고 예 그 엘리베이터 타고 권순일한테 쪼로로 올라가는데 무려 8번을 했다. 그러니까 서초동 이발사가 권순일이라는 얘기입니다. 서초동 이발사가. 예. 권순일은 대법관이 아니고 서초동 이발사였다 하는 얘기죠. 예, 제가 오늘 예, 얘기로 제가 그렇습니다. 이 하이라이트를 제가 또 오후에 우리 스텝진이 만들 텐데 아예 예, 권순일은 서초동 이발사였다 하는 얘기를 제가 달까 지금 예, 머릿속에 떠오릅니다. 네. 바로 권순일 대법관실에 8번을 방문했다 하는 얘기. 예, 이게 뭐 뻔할 뻔짜 아닙니까? 이재명 재판 바로 직전, 바로 후에 8번이나 방문했다. 왜 방문을 했겠습니까? 이발관에 간다고 해놓고. 네, 바로 구명 로비를 한 것이죠. 그런데 그게 통했다는 게 더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 김만배가 돈이 있기 때문에 뭐 로비를 했다. 물론 이자도 당연히 사법 처리를 받을 것이지만 그게 권순일 같은 그런 허무맹랑한 그 대법관에 다 통했다 하는 얘기입니다. 예, 권순일 말고 아마 한 명의 더 대법관이 조력을 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권순일이 예, 7대 6이었죠. 예, 이재명은 무죄다 7명, 이재명은 유죄다 하는 게 6명. 그 7대 6으로 아슬아슬하게 이재명이 살아났지 않습니까? 예. 그것도 뭐 13명 중에서 7명은 이재명 무죄를 주장했고 6명은 당연히 이건 유죄다. 아슬아슬하게 이재명이 살아났는데 7명의 이재명 무죄를 예, 컨트롤한 게 주도를 한 게 바로 권순일인데 권순일 혼자 그게 됐을까? 아마 한 명 정도가 더 예, 이 김만배의 그 로비 대상에 들어있지 않을까 저는 생각이 됩니다. 7대 5죠. 7대 5. 예, 7대 6이 아니라 12명이니까요. 예, 무죄다 하는 게 7, 유죄다 하는 게 5명, 이렇게 7대 5로 파기환송이 돼서 결국은 예, 이재명이 회생한 그런 내용입니다. 예, 또 한 가지가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 성난 1공단 행정소송을 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대법원이 2심을 깨고 성남시 이른바 이재명이 승소를 하기에 대법원에서 뒤집힌 것이다. 이 당시에는 고법의 파기환송도 안 보내고 직접 판결을 해서 매우 이례적이다. 예, 이렇게 나무기 김만배가 대법관 권순일이란 얘기를 똑바로 들었다. 권순일 대법관에 부탁했다고 자기가 들었다라는 증언을 검찰 쪽에서 확보를 한 상황이니까요. 이거는 뭐 우리가 충분히 예상을 했던 것이고 무려 8번을 방문한 김만배와 권순일. 권순일은 당시에 서초동 이발사였다 하는 얘기입니다. 네.